강도관을 이어받은 지 20년이 채 안 되어 유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삼는 데 성공합니다. 현재 일본 유도를 총괄하고 있는 건 강도관이지만 과거 일본의 유도는 세계의 큰 파벌이 함께 존재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알아본 전국의 학생, 청년들의 마음을 빼앗은 고전 유도, 그리고 교토에 설립된 무도 장려단체, 대일본 무더회입니다. 무더회는 1895년 쇠퇴하던 고려 유술의 대가들이 결속 참여해 만들어진 단체로 운영면에서 카노의 가족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강도관과 달랐고 1942년엔 회원수 224만 명을 돌파하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 극진 카라테의 창시자 최영의 두 스승인 야마구치 고겐과 조영주 등 관련된 사진은 지금은 전설로 남은 많은 무도가들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과 대만에도 지방본부를 두어 유도를 전파했고 무도회 부석의 무도지도자 양성전문학교, 무술전문학교는 인사말 오스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진 곳으로 지금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도회 설립에는 카노지구로도 참여해 유술계의 리더격으로 무도회 유술령을 타유파 지도자들과 함께 지정하기도 하였지만 무도회의 무전 출신 졸업생들이 지도자로서 전국 각지에 널리 퍼짐으로 인해 강도관의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만 갔고 마침내 당시 강도관만 가능했던 유도의 승단증마저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1941년 7월 18일 일본의 내각 총리 대신이 된 전범 토조 히데키, 그가 내세운 통합, 통제 1원화는 무도, 스포츠계까지 영향을 미쳤고 토조는 기존의 대일본 무더회와 같은 이름의 정부의 외곽단체 대일본 무더회를 도쿄에 설립, 일본 고무도 진흥회, 대일본 검도회, 황무회, 교토에 설립된 기존의 대일본 무더회 등의 무도단체들을 모두 자신의 회장직을 맡은 대일본 무더회 밑으로 통합시킵니다. 강도관은 창시자 카노지고로가 세상을 뜨자 일본 제국군 해군 소장 출신의 난고지로가 카노지고로의 조카라는 이유로 2대 관장을 맡게 되었고 강도관 또한 토조의 대일본 무더회에 통합됩니다. 그리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범국가 일본은 군국주의적, 봉건주의적 색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금지되게 되는데 토조가 회장직을 맡고 있던 이 대일본 무더회는 당연히 이에 해당되었기에 일본은 무도행위 그 자체가 금지되게 됩니다. 기존 교토의 구 무더회 무도인들은 자신들은 토조와 무관함을 밝히려 애썼지만 구 무더회 또한 본부위원회는 정재계 거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기에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는 이를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무더회의 활동은 점령방침의 일본의 군사, 군국주의적 또는 과격한 국가주의적 관념의 유포금지 등의 금지사항에 저촉되고 있는 혐의가 있다. GHQ는 결국 토조 무더회, 구 무더회 모두 강제로 해산시켰고 무도 전문학교도 폐교, GHQ의 학제 개혁으로 구제고등학교도 없어졌기에 고전유도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6년 11월 이 혼란스러운 시기 강도관은 2대 관장이 병으로 사망하여 새로운 3대 관장이 취임하게 됩니다. 바로 강도관 유도 창시자 카노지고로의 차남 카노 리세이. 화가인 그의 형은 아버지의 양자였기에 카노 리세이가 관장이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였으나 문제는 바로 카노 리세이에겐 유도 경험이 없다는 것. 그러나 그는 곧바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새로운 관장이 된 그가 강도관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GHQ의 허가가 필요했기에 그는 생전 그의 아버지의 뜻에 반대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바로 유도를 스포츠화시키는 것. 강도관 유도가 체육으로서, 스포츠로서, 또 방어술로서, 더욱 그 원리를 사회생활에 응용할 큰 길로서 세계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로서 이른바 편협한 무도라는 이데올로기를 버렸다. 이 말을 남긴 바로 다음날 1949년 5월 6일 카노리세이는 전일본 유도연맹을 조직하여 초대 회장에 취임. 강도관 관장이 아닌 전일본 유도연맹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당시 GHQ에 있던 더글라스 메카서 원수에게 학교 유도 부활에 대한 간청이라는 문서를 제출. 이어서 1개월 뒤 7월 15일 이번엔 아버지 카노지고로가 일본의 올림픽 참가를 위해 설립한 일본 체육협회에 가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개월 뒤 10월 26일 임시 가맹이 인정되었고 일주일 뒤 11월 3일 국민체육대회에서 오픈 경기를 치름으로써 관장이 된 지 3년 만에 GHQ에게 유도는 스포츠라고 완전히 인증하는 데 성공합니다. 유도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선 강도관 밑에 들어가거나 일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카노리세이는 연이어 1952년 국제유도연맹 회장을 맡게 되고 4년 뒤 1956년 세계유도선수권대회를 개최. 마침내 1960년
IOC 제5대 회장 에이버리 브런디지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 강도관을 이어받은 지 20년이 채 안 되어 유도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삼는 데 성공합니다. 유도복을 입어본 적도 없는 강도관의 관장이 그저 세습으로 단증을 발급하고 거액의 면허료를 받고 있는 것을 어째서 용서하는 건가? 반대하기는커녕 그들이 바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 그러나 강도관을 반대하는 이들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아베 켄시로, 무전 조교 출신이자 아이키도의 창시자 우에시바 모리에의 제자로 유도와 아이키도를 혼합한 독특한 스타일로 전쟁 전 당시 유도계에서 선기술 최고의 천재라고 평가받았고 15년간 무패의 기록을 세운 전설의 유도가 키무라 마사히코에게 마지막 패배를 안겨준 인물. 그는 마지막까지 강도관에 반대해 영국으로 떠났지만 아내와 딸들은 그와 함께하기를 거부했고 결국 유럽과 일본을 왕래하다가 그가 쫓던 무덕회의 그림자와 함께 1985년 69세로 일본의 한 양로원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아베는 검도, 아이키도, 카라테, 궁도, 총검도, 거합도, 창도, 나기나타도를 유럽에 소개한 명인이지만 홀로 죽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말았다. 카네미치 야이치 효에 고전유도 명문고 구제 제6고등학교의 유도사범이자 삼각조르기와 무릎 십자구치기의 개발자. 그는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오랜 시간 유도계에 남긴 공적을 인정받아 강도관 구단에 승단하였고 강도관 전일본 유도연맹의 이사, 평의원, 그의 고향 오카야마현의 오카야마 유도연맹 회장을 맡게 되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강도관에게 독자적으로 단증을 발행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강도관 초대관장 카노 지고로는 생전에 카네미치를 매우 지지해 주었기에 카네미치는 몇 번이고 강도관에 자신은 생전 카노지고로와의 약속으로 5단까지 단증을 발행할 것을 허락받았다고 얘기했지만 그는 구우 무덕회의 교원 양성소 출신의 고전 유도를 대표하는 지도자이자 정재계에서 활동하는 쟁쟁한 인물들의 유도 스승. 강도관은 그를 강도관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시켰고 카네미치는 그렇게 유도계에서 고립되고 배척당한 끝에 10단에 승단하지 못한 채 1966년 74세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강도관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피땀 흘려 만든 누운 기술만이 남게 됩니다. 육고의 유도. 고전 유도는 일본 유도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어 강도관은 심판 규정을 개정해 누운 기술을 제한한 탓에 일본의 유도계는 두 개로 나누어져 버렸다. 전후는 더욱 이 누운 기술 제한에 박차가 가해져 고전 유도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지만 해싱크에게 두 번이나 굳히기에 당해 꽤나 눈이 뜨인 모양이다. 부끄러운 짓이다. 1978년 오카야마 무도관에 카네미치의 제자들이 세운 그의 흉상은 강도관이 아닌 교토의 구 무덕회 본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네미치가 세상을 뜨고 1년 뒤 1967년 6월 소련의 삼보팀이 일본해와 친선 시합을 갔습니다. 강도관은 삼보 도복에 색이 있는 것과 그들이 시합 중에 뛰어서 관절기를 거는 모습이 프로레슬링 같다며 그들을 비난했지만 1964년 도쿄올림픽 금메달, 1965년 세계선수권 금메달, 1968년 전일본 선수권 금메달의 오카노 이사오가 끌어들여 십자구치기, 히키코미 주지가타메에 걸려 팔을 다쳐 2달 뒤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하나의 동네 도장일 뿐이었던 강도관이 자신들은 평화 세력이다라고 GHQ를 설득해 무도 중에 가장 먼저 해금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강도관의 일종의 만들어진 신화에 제동을 거는 자는 없게 되었다. 강도관 중심사관이 초래한 언어의 공간이 지금의 유도계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메이지 시대를 살펴보면 강도관 자체가 타류 시합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관의 기술은 대부분이 타류의 것인 겁니다. 최초에는 오소토가리, 밧다리 후리기도, 누운 기술도 없었어.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 커지게 된 것인데 그것들이 최초부터 강도관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강도관의 역사에 모순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오히려 강도관 본래의 역사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이시이 같은 선수를 멀어지게 한 요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시간은 훌쩍 흘러 1990년대. 미국에선 UFC라는 무규칙 격투기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고 호리호리한 체형의 브라질인 호이스 그레이시가 UFC에서 보여준 압도적인 강함에 세계인들은 그레이시 주짓수, 브라질리언 주짓수의 실전성에 크게 놀라게 되지만
일본의 유도 관계자들은 호이스 그레이시가 고전 유도의 삼각조르기를 사용하는 모습에 큰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그레이시 주짓수가 강도 간의 초기 제자 마에다 미치오의 유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마에다 미치오가 일본을 떠난 건 1904년, 고전 유도 대회가 시작된 건 1914년, 마에다 미치오가 브라질에 도착한 것도 같은 해 1914년, 고전 유도에서 삼각조르기가 개발되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1922년. 이것이 만들어내는 시공간의 모순은 무덤에 잠든 삼각조르기의 개발자 카네미치 야이치효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저는 1970년대 이전에 엘리오나 다른 그레이시 사람들이 트라이앵글을 선보이는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1970년대 이전에 브라질리언 주짓수 수련자가 트라이앵글을 선보이는 사진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현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유도인들은 또 한 번 삼각조르기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묻힌 잊혀진 자신들의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준비한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볼만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